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뭐 고혈압, 암 같은 거 그런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. 지금 식용유는 이제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이제 유지인데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두 가지. 첫째로 추출 정제유, 두 번째로 인공 경화유입니다. 추출 정제유는 액상 유지예요.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이용하는 식용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지를 추출해서 만들어요. 참기름 짜는 식으로 이렇게 압착해서 짜는 게 아닙니다. 유기용매를 이용해서 기름을 녹여냅니다. 그래서 나중에 용매하고 기름하고 분리시키는데 문제는 완전 분리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. 대개 유기용매로 헥산이라는 그 화학물질을 쓰거든요. 그 헥산이 신경독성이 있는 물질이에요. 지금 보면은 법적으로 5ppm까지 잔류를 허용해요. 그 많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문제는 안 일으키는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먹으면은 이게 추출류를 먹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추출류는 반드시 정제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추출 정제유라고 그러는 건데 정제하는 과정이 다른 게 아닙니다.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강한 열풍을 불어넣어주는 거거든요. 이 과정에서 또 이제 기름의 지방산이 또 변형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산패도 일어나고 그래서 트랜스 지방산도 만들어지고 뭐 과산화물 같은 것들, 알데히드 화합물 같은 것들, 뭐 헤로인, 벤조피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져요. 그래서 추출 정제유가 나쁜 거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인공 경화유가 있는데 이 추출 정제유를 화학 반응을 시킵니다. 화학 반응 시키면은 이게 액상 유지가 고체 유지로 변하거든요. 그 인공 경화유가 굿기름, 즉 경화유예요. 그 고체 유지죠. 근데 그걸 인공적으로 화학 반응시켜서 만들었다고 인공자를 붙인 거거든요. 그건 미생물 분자 구조가 미세하게 변형이 돼 있어요. 그게 이제 트랜스 지방산인데 트랜스 형태의 이외의 변형된 지방산들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트랜스 지방산만 없다고 생각해도 안 돼요. 인공 경화유는 트랜스 지방산이 없다 해도 지방산이 변형된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대사가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거거든요. 대표적인 게 심혈관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. 그리고 경화시키는 과정에서 또 굉장히 열악한 조건을 거치기 때문에 뭐 트랜스 지방산이 훨씬 더 많아지고요. 그 다음에 뭐 벤조피렌을 비롯해가지고 활성산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지죠. 그래서 이런 식용 유지는 되도록 압착유를 이용하실 것, 추출 정제유 대신 압착유를 이용하실 것이며, 그리고 인공 경화유 대신에는 자연의 굿기름이 있어요. 인위적으로 경화시킨 게 아닌 자연의 굿기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천연버터예요. 천연버터고 그 다음에 천연야자유입니다. 이런 그 자연의 굿기름을 이용하시고 그게 사용된 가공식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. 소금 얘기도 좀 한번 해보시자고요. 소금은 식품 첨가물은 아닙니다. 그냥 식품이지만 그냥 소금만 따로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. 식품에 이제 첨가해서 먹으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다 또 이제 식품 첨가물로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소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. 두 가지 잘 아시죠? 천일염이 있고 정제염이 있어요. 당연히 천일염을 드셔야 됩니다. 정제염은 전기분해로 만든 건데 주성분이 염소와 나트륨이에요. 그래서 정제염을 먹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미네랄의 불균형이 일어나요. 왜냐하면 염소와 나트륨만 많이 먹게 되고 그 성분만 우리 몸에서 많아지는 거거든요. 미네랄이 좋은 거긴 하지만 필수적인 물질이긴 하지만은 한 가지만 너무 많으면 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. 부작용이 생기거든요.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뭐 고혈압, 암 같은 거, 암도 이제 관계가 있죠. 정제염하고. 그런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. 미네랄의 불균형으로 그게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천일염을 드셔야 되는데 천일염은 그 바닷물을 그대로 농축시킨 거 아닙니까? 그 안에는 미네랄들이 아주 골고루 다 들어있어요. 그래서 천일염 먹으면 미네랄 불균형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. 그러니까 짜게 먹지 말라는 게 정제염을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. 천일염은 좀 많이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정설이에요. 다만 한 가지 요즘에 이제 정제염 불가피론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왜냐하면은 바닷물이 오염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염된 바닷물을 농축해서 만든 천일염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천일염은 나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거기에 비하면 이제 정제염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거거든요. 저는 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게
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건지를 찾아서 그 방법을 우리가 알리도록 노력을 해야지.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쁜 소금을 먹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요. 또 사실 정제염도 그런 그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100% 안전한 건 아니에요. 정제염에서도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, 다만 이제 천일염의 경우 정 문제가 된다면은 그 간수를 완전히 빼고 대나무통에 넣어서 태운 죽염이 있죠. 죽염을 대신 이용하시면 훨씬 안전합니다. 왜냐하면 굉장히 높은 온도로 가열하는 과정에서 혹시 오염물질이 혼입이 돼 있으면 그게 다 타서 없어집니다. 그래서 정 문제가 된다면 죽염을 드시면 되고요.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서해안 앞바다, 남서해안 앞바다 쪽에서 나오는 그 천일염은 아주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고,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. 균형이 아주 좋다고요. 그죠? 천일염을 드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. 또 이제 요식업소에서 주로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, 우리는 조미료를 안 씁니다라고 표방을 해요. 그런 걸 써붙여 놓더라고요. 그리고 가서 주방에 들여다보면 맛소금이 있어요. 맛소금. 실제로 MSG 같은 인공조미료를 안 쓰지만 맛소금을 대신 쓰면은 그거는 인공조미료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맛소금이 뭡니까? 조미료하고 정제하고 섞어놓은 거거든요. 그 맛소금도 사실은 조미료라고 보시면 됩니다. 거기에 이제 정제염만 섞였을 뿐이다. 그래서 맛소금도 쓰는 거를 좀 피하시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.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아요. 생활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. 오히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친환경, 친건강 식생활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. 일단 비용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도 않거니와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. 일반 싸구려 인스턴트식품 패스트푸드 위주의 나쁜 가공식품 식생활을 하게 되면은 건강이 나빠지게 돼 있어요.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건강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. 그럼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? 병원에 공짜로 가나요? 의료비가 들어간다고요. 의료비라는 목돈이 더욱더 지출을 해요. 생애 의료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. 평생 동안 사람이 지출하는 의료비를 말합니다. 한 사람당 벌써 1억 원을 넘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. 4인 가족이라면 4억 원이 돼요. 몇억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.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. 그래서 식생활을 잘해서 건강 유지를 잘하고 병원 신세를 안 진다면 아파트 한 채가 그냥 떨어진다는 얘기예요.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재테크를 위해서도 올바른 식생활이 중요하지 않나. 저소득층일수록 더 식생활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. 의료비를 줄여야 되니까 그렇게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